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저 PBR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저 PBR 관련주들이 정부의 육성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 특징들과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해 볼게요. PB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PBR에 대한 순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주가를 순자산가치로 나눈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PBR이 1배 기준이거든요. 1배 기준. 대개가 1배 정도 수준이면 적정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자산가치가 뭐냐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보다 이제 회사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투자 자산도 있을 거고 부동산 자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자산과 똑같다 라고 했을 때 PBR이 1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PBR이 1배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PBR이 이제 1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라고 하면 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도 1000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순자산가치도 1000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PBR 1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1500억으로 높아진다. 시가총액은 1500억인데 기업 주식에 대한 시가총액은 1500억인데 순자산은 1000억이다. 그러면 1배 이상이다. 1.5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반대로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순자산가치가 1500억이다. 그러면 지금 회사를 다 팔아도 자산가치만큼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더 낮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 뭐 0.5배다. 이거 뭐 계산은 제가 뭐 임의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그럼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자본 총계를 가지고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지금 이제 PBR 1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몇몇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금융자산이 많아야 되고요. PBR 1배 미만 종목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금융자산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동자산은 1년 내에 그 유동적으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어찌됐든 금융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그래서 땅이라든지 그런 이제 가치를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 되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지가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해진 그런 지가를 땅 가격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매년 계산 평가를 받는데, 이 공시지가 말고
일반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일반으로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공시지가 말고 저게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으로 나왔을 때 엄청나게 가치가 더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테헤란로라든지 뭐 이런 쪽에 회사가 아예 그냥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공시지가보다는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부동산 자산이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무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이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자산들이 뭐 특허권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자산들이 결국엔 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자산들도 있는데, 이제 무형자산이 있고 유형자산이 있겠죠. 그럼 유형자산은 뭐 공장에 있는 공장 기기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리스 차라든지 뭐 이런 자산들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했을 때 시가총액만큼 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PBR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본총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자본총계에서 주식수로 나누면 계산이 좀 되거든요. 제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KB금융이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포함되냐면, 첫 번째는 통신사. 돈은 엄청나게 그 회사의 곳간에 쟁겨두고 있는데, 그리고 땅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뭐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그리고 뭐 LG 플러스, 뭐 이렇게 3개 통신사가 있고, 어찌됐든 통신사들이 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강업체들. 철강업체들 기본적으로 이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땅이 많아야 된다. 땅이 엄청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땅이 거의 대부분 다 포스코 땅이잖아요. 땅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자동차, 조선. 그래서 울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현대 중공업, 이제 조선소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땅이 또 엄청 많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쪽도 역시 땅이 엄청나게 많다. 부지, 뭐 부동산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들. 죄송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이쪽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특히나 이제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현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투자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도 현금성 자산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하나 더 추가 절수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주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홀딩스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홀딩스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에는 이제 그 그룹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주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평가를 받아서 계속 라이센스로 돈을 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자회사들에 대한 수익성이 쌓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주사도 PBR에 상당히 좀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화도 최근에 많이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LG라든지
그리고 GS라든지, 그리고 삼성은 삼성물산이 거의 지주사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삼성물산, 그리고 뭐 CJ, 그리고 효성,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 형태의 종목들이 상당히 나름 좋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들도 좋고요. KB금융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KB금융. 그래서 KB금융에 대한 PBR을 좀 보시면, 일단 자본 총계로 계산하고요. 여기에 이제 주식수를 나누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지금 금액 자체가 58조 8512억. 나누기 주식수가 4억 3천만 511만 주예요. 4억 3천만 511만 주. 누르면 그러면 이제 BPS라는 게 나옵니다. BPS, 한 가격당 순자산, 이게 이제 14만 5천, 이렇게 나누시면 14만 5,847원이에요. 참고로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이거는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로 나눈 거고요. 12,069원이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BPS는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그 자본 총계에서 주식수로 나누면 이제 이게 나와요. 14만 5,847원. 그러면 지금 가격이 61,300원이잖아요. 그럼 61,300원에 61,300원 나누기 14만 5,847원, 0.42배. 0.42배입니다. 그럼 PBR이 0.42배예요. 오늘 좀 올라서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가격이 61,300원 낮았을 때는 5만원대였으면 당연히 이 나누는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더 낮겠죠. 0.4배 이하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이 올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0.42배까지 올랐습니다. 어찌됐든 엄청나게 지금 이 회사를 팔아도 자산 가치만큼도 시가총액이 안 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엄청나게 저평가죠. 하나도 마찬가지. 하나도 그런 부분으로 지금 PBR이 보시면 0.2배입니다. 0.2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내 주식시장이 고질적인 이제 저평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책이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달 중에 구체적인 주주가치 재고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안이 있냐면 이제 기업 이제 저 PBR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바탕으로 한 상품을 만들든지 펀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어찌됐든 이달 중에 구체적인 부분이 나올 거다. 그러면 주가는 이달 중까지도, 이달 안까지도, 그러니까 재료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자체를 보시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비리비리합니다. 코스피가 더 좋죠. 왜 그러냐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다 코스피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코스피 쪽에 더 무게를 좀 실어가는 흐름이고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좋을 거다 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 나오기 전까지는 이슈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이게 이제 재료나 단발적인 이슈로 지금 상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저해한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한계가 있고 이슈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